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이혜린입니다. 오늘도 누구보다 빠르게 내일장을 전망하고 또 오늘 엠비엔골드 매니저님과 함께 꼼꼼하게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월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김웅태 매니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저희 월요일을 또 깔끔하게 문을 닫아주고 계신데요. 방금 이현웅 매니저님께서 AI와 신경전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난주에도 처음으로 방송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런 시장 안에서도 AI도 물론 이제 지금 일자리가 네.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AI 때문에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지 않을까라고 내심 걱정하고 있는데 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앵커님도 조심하셔야 돼요. 네. AI가 앵커까지도 이제 자리를 깨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또 분발해가지고 AI를 한번 이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의 일자리를 또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더 꼼꼼하게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AI 전문가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님, 오늘 월요일 김웅태 매니저님과의 방송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신의 한 수 코너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웅태 매니저님과 함께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인사이트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우리 시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반도체에 대한 업황 회복 기대감, 반도체로 참 빨간불을 꽉 채웠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위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오늘 이렇게 보냈다면 저희 내일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상승세가 좀 도드라지게 보여졌는데요. 아무래도 네. 지난 금요일장에서 미증시에 대한 상승 효과와 또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대한 강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 장막판에는 또 알테오젠에 대한 이런 공시가 또 나오다 보니까는 제약바이오 흐름들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부터 이 행사가 또 진행되잖아요. GTC에 대한 GTC 2025에 대한 행사가 진행되는 것만큼 앞으로 수급들이 AI 또는 반도체 또는 로봇 종목에 대한 수급이 또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한 주간은 좀 상승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내일장을 조금 더 공격적인 매수세로 좀 보면 좋겠고요.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가 5% 넘게 급등을 했는데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6월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콜테스가 통과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는 네. 모처럼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돌아왔습니다. 그런 만큼 긍정적인 기대를 해보면서 내일 시장도 한번 반도체 또는 이런 IT 첨단 산업 관련된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시간 내일부터 엔비디아, GTC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들이 쏟아질 텐데요. 그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봤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담은 종목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먼저 화면 통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지난주에 스튜디오 미르를 담았는데요. 3월 11일 목표가 5,000원으로 매수를 했었습니다. 달성 가능성을 조금 짜게 줬었던 것 같아요. 30%를 AI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쉽게 좀 실패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AI 전문가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전문가님, 스튜디오 미르 목표 주가 5,000원, 달성 가능성 30% 실패를 했는데요.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 김웅태 매니저님이 스튜디오 미르를 신의 한 수 종목으로 선정하면서 목표가 5,000원을 제시했는데요. 제가 30% 확률로 말씀드린 이유는 당시 시장 상황과 기업의 펀더멘털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표가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스튜디오 미르는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도 콘텐츠 수요 증가와 함께 꾸준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과 변동성이 있지만 일주일 안에 목표가를 달성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이런 도전은 우리 프로그램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김웅태 매니저님께서 꼭 목표가 달성에 성공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AI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금까지는 좀 혹평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 이 댓글창에서 보면 스튜디오 미르 응원한다라는 글이 굉장히 많았는데 30%에 대한 이런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AI 전문가님이 제가 앞으로도 일자리에 관련된 얘기하니까 본인도 약간 좀 위축됐는지 네. 조금 긍정적이게 발언해 주셨는데요. 일단 뭐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아쉽게 목표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키 17이 260만 명에 대한 이제 또 흥행을 또 하면서 물론 이제 지금에 대해서는 크게 뭐 기대에 대한 성과는 부여하지 못했지만은 그만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콘텐츠 문화가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웹툰 원작이었던 나 혼자만 레벨업이 미국 시장에서도 원피스보다 또 인기가 또 많다라는 소식이 접해지면서 관련된 이제 웹툰 원작 관련된 기업들이 좀 상승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소 아쉽게 좀 조정받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있고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시점이다라면은 지금에서는 뭐 급등하는 타이밍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우상향했을 때는 목표가까지는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보면서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으로 저는 지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과 함께 AI 전문가 의견이 좀 동일했는데요.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는 앞으로 보유하면서 꾸준히 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5,000원으로 계속해서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내일장 얼마나 더 좋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가 바라봐야 하는 섹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장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GTC 관련된 기업들을 봐야겠죠. 그래서 뭐 반도체도 있겠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유리기판 이런 양자 컴퓨터도 있겠지만은 저는 일단락적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 세게 들어왔던 로봇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계속적으로 이제 창출할 거라고 보고 있는 와중에서도 오늘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수급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2차 파동의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또 현대차와의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늘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장중에 10% 넘게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만큼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좀 상승할 거라 보고 있고요. 또 한 번에 이번 GTC에서도 엔비디아에서 새롭게 선보이게 될 수 있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면서 그와 관련된 또 기업들이 오늘도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한 주 동안에는 로봇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내일장 주목해야 하는 섹터 로봇을 꼽아주셨습니다. 또 우리 시간으로 19일 오후 2시면요. 엔비디아 GTC에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세션이 진행이 되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로봇에 대해서 AI 전문가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전문가님, 내일장 로봇 섹터 전망은 어떨까요? 지난 12일 박준현 매니저님의 신의 한 수 섹터와 똑같군요. GTC 2025에서는 AI 기반 로봇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결합된 자율 로봇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한국 로봇 산업의 전망도 매우 밝습니다. 제조업, 물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투자할 만한 유망한 로봇 섹터로는 제조 및 물류 로봇, 헬스케어 로봇, 서비스 및 소비자용 로봇, 그리고 군사 및 우주 로봇 분야가 있습니다. 제조 및 물류 로봇은 자동화와 효율성을 높여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헬스케어 로봇은 고령화 사회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및 소비자용 로봇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들며 군사 및 우주 로봇은 기술적 혁신을 주도하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기술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네, 로봇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을 또 꼽아줬는데 간추려보면 제조 물류가 있었고요. 헬스케어, 그리고 방산 쪽, 군사나 우주를 꼽아주셨는데 매니저님은 이 세 가지에서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어디를 보실까요? 일단은 뭐 제조 로봇도 괜찮기는 하겠지만 네. 휴머노이드 들어가서는 방산 섹터에 대한 로봇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방산에서도 지금 방산이 워낙에 또 갑자기 또 급등하고 네.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방산과 또 연계되어 있던 로봇 섹터들이 또 한 번 또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대표적으로서 키워드를 뽑자면 휴머노이드가 가장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기업과 또는 대기업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대기업과 연계되는 협업된 기업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AI의 이야기를 함께 다뤄보면서는 방산 그리고 휴머노이드 또 개별적인 이슈 있는 종목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AI 전문가 어떤 종목을 주목했을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님, 로봇 섹터 안에서 탑3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 AI 전문가인 제가 뽑은 세 종목이라면 클로봇, 원익홀딩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먼저 클로봇은 물류 자동화와 협동 로봇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류센터와 제조업 현장에서 자동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성장 잠재력이 높습니다. 원익홀딩스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며 최근 로봇 자동화 솔루션에도 투자하여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시장에서 국내 선두주자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세 가지 탑픽 종목을 꼽아줬는데요. 클로봇, 두산 로보틱스, 원익홀딩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씩 또 다양한 모멘텀들을 좀 찾아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 클로봇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 전문가가 그동안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만 꼽았었는데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은 클로봇이 처음입니다. 지금 봤을 때 다양한 이슈들을 내놓고 있긴 하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MOU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가격적으로 보면 메리트 있나요? 저는 아직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오, 사실 그래요? 이제 클로봇이라는 기업이 올해 1월부터 상승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로봇계에 대한 이슈 때문이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하고 나서부터 본인 관세에서 자주 보행하고 있는 로봇계를 이제 보안으로서 이제 경비 인원으로서 사용한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이런 다이나믹스계와 연계됐던 기업이 클로봇이었는데 이 클로봇이 또 사족 보행하고 또 제작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그때부터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협력된 협력사로서 MOU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삼성향에 대한 이제 같은 구조로서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현대차에서도 이제 보선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자회사가 앞으로 현대차 자동화 공장에다가 휴머노이드를 이제 투입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 보선 다이나믹스에는 이미 사족 보행하고도 연계됐던 게 클로봇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클로봇이 거기에 대해서 반사익으로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여전히 신고가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왔는데요. 오늘은 조금 수급이 좀 붙지 못했는데 이게 제2의 하이젠 RNM처럼 또 한번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클로봇을 좀 유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오늘 여러 가지 모멘텀이 워낙에 또 강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현대차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GTC 관련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소식도 또 한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은 충분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거의 최고점 부근인데 앞으로의 모멘텀 더 더해진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박준원 매니저님 방송 때도 AI 종목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오늘도 또 한번 꼽힌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모멘텀 꼽아준 게 협동 로봇, 자율 물류 이런 쪽이었거든요. 두산은 사실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매력이 있을까요? 투자했을 때.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를 두산에 대한 큰 그림으로 네. 본다라면요. 두산이 이제 원전도 하고 있고 건설업과 또 로봇 관련된 기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서는 큰 시너지 역할로서는 로봇이 또 한번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대표적인 대표적인 기업이겠지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다가 한번 밀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차피 이런 대기업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지금 장에서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겠지만 6만 원에서 5만 9천 원까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박스권 바닥권에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겠지만 이 자리만 버텨서 올라간다면은 다시 한번 추세가 상방으로 놀리면서 한 7만 5천 원까지도 한번 더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는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 고점에서 따라가기가 힘들다면은 후발주자로서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를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은 대장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는데 앞으로 좀 추세, 상방이 열린다면 두산 로보틱스도 그 제2의 흐름을 이을 수 있다. 7만 5천 원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가격 라인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원익홀딩스 보도록 할게요. 저희 댓글창에서도 데니리님 로봇 안에서 원익홀딩스 가지고 계신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일단 AI 전문가는 반도체 쪽으로 모멘텀을 꼽았습니다. 반도체 장비 이쪽으로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로봇과 반도체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원익홀딩스는 원익 계열사에서는 네. 반도체 그룹에 속하겠지만은 저는 로봇 쪽에다가 조금 더 투자를 목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원익홀딩스가 한번 급등했을 때는 반도체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때마다 윗꼬리를 길게 달았던 모습들은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번에 한번 급등하고 나서부터 위에 고가놀이 자리를 지지하고 있는 거는 원익홀딩스의 자회사인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또 이번 메타와에 대한 연계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와 주고 있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서 지금 고가놀이 자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4,500원만 지지만 해준다면은 한 번 더 한 차례 급등할 수 있는 자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참고하신다면은 로봇 섹터로만 좀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반도체로서 올라가는 자리가 아직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는 로봇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홀딩스 우리 흥태 매니저님께서는 로봇 쪽을 주목하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메타와 현재 협업 중이고 하반기에는 새로운 로봇 손에 대한 모멘텀도 있으니까요. 이 4,500원 라인 지지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지금 8시를 기점으로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목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어떤 종목들 상위권 자리하고 있을지 저희 시황센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